휴일이나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요새는 응급실에 가도 한 번에 진료받기가 힘들다 하지. 근데 추석이 또 코앞이다 아닙니까? 응급 의료 체계가 응급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웃자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늘 뭐 진료, 뭐 치료 이런 문제로 뵀는데 오늘 응급실 문제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예. 지금 응급실 뺑뺑이 뭐 일상화되고 있다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제가 뭐 방송 오래 전부터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도 네네. 수도권 정책 위주의 정책 때문에 사실 지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역의 네. 저 인재들 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렇죠. 지역 대학에서 뭐 이런 그렇게 얘기도 해야 했죠. 되고 또 이제 수도권 위주의 이제 전공의 정책도 바꿔야 네. 된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이 또 이제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이야기했지만 그거와 다르게 이건 더 심각하게 지금 부산 의료 상황에서는 전공의 사직 이후로 예. 이 상황들은 너무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우려가 걱정이 큽니다. 네. 네. 진짜 시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동아대병원이 부산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거든요. 근데 응급실 39개 병상 중에 현재 11개 병상만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원래 응급실 의사가 전공의 포함해서 한 17명 정도가 근무하고 17 있다가 명이에요. 예.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절반 이상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절반 이상이죠. 부산대도 20명이 근무하다 지금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명 이하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게 되면 결국은 근무할 때 한 분의 응급실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뭐 중환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중환환자가 오면 사실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고 부산 지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가동률이 21%에서 25%입니다. 아이고. 그 말은 기존에 뭐 그러니까 서너 배를 볼 수 있는 환자가 지금 3분의 1 정도로 4분의 1 정도 줄어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피치 못하는 뭐 소위 말하는 뺑뺑이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19 그러니까 차량 응급 그러니까 앰뷸런스 불렀어요. 그런데 뭐 전화 돌려도 우리 안 된다라고 그냥 전화 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답답하니까 환자분 혼자 찾아가세요. 예. 자가용 타고 예. 그게 오히려 왜냐면 의사는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받아주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와, 지금 이러다가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칠지 누가 알아요. 제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 배우 진료 차질이 더 문제라는데 예. 여기도 좀 짚어주십시오. 배우 예. 진료 차질.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어요. 예, 예.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가슴 통증으로 뭐 차관이라는 분이 응급실을 가거나 또는 배가 아파도 응급실을 경증일 때는 자기가 전할 때는 경증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대학병원을 가면 안 된다. 이 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응급실 갔을 때 사실을 봤더니 심근경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흉부외과 선생님이 많이 수술을 하거나 해서 또는 부재중에서 없을 때 사실은 응급실 자체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수술이 안 되는데 그 환자를 받으면 사실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란 말은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실에 연결되는 그 주요과에서 진료를 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응급실에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응급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배후 진료 다시 말해 전체 대학 교수님이나 전공의의 부재 때문에 이 진료를 못 보는 겁니다. 수술도 제대로 못 하고요. 그래서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지역 전체 의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실만 탓할 부분도 또 아닙니다. 그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으로 판정이 났어요. 예. 일단 받아서 예.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우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예. 이렇게 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전화를 또 막 돌리잖아요. 예, 예. 뭐 다 받을 안 데가 된다 없으니까 그러죠. 다 안 된다. 그 과정이 또 지체가 되면 근데 심근경색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회피 가망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 가망 가능 사망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했을 때 이제 사망하지 않는 이제 사망을 하는 확률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에서 거의 최상급의 사망률이 낮거든요. 회피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쩌면 가면 치료가 어찌든 네, 네,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 가망률이 사실 이 통계가 바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통계를 잡으면 정말 없을까요? 정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괜찮지 않습니다. 제 가족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체가 된다면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없을 뿐이
사망하거나 안 좋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예, 다 예. 꺼려하고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하다가 의료진들도 지금 번아웃 상태고. 회피 가능 사망률 예, 회피 가능 이게 사망. 지금 당장은 이게 측정이 어렵겠지만 올 연말 지나고 내년까지 이게 계속된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중증 환자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배후 진료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응급실도 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제 환자분도 그 아주 중증 질환이거든요. 장관막 동맥 배색이라고 혈관이 막힌 거예요. 장으로 예, 예. 가는. 근데 결국은 부산 지역에 다 연락을 다 이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안 돼서 경북대병원으로 갔어요.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까지 예. 갈 정도로 부산에서 해결이 안 돼서 타 지역 권역으로 간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못한 일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막 사람 모이는데. 근데 통상 추석 연휴에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아서 응급실 환자들이 더 늘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대응이 될지 연휴도 짧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그 봤을 때 수술 이제 권역 지역 또는 응급센터를 가는 퍼센트가 평소 대비 예, 예. 1.9배입니다. 1.9 배. 보통 한 2배 정도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제가 뭐 그때마다 방송을 또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보면 응급실이 그냥 북새통입니다. 완전히 뭐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갈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예.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이제 올해 추석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대책도 이제 경증 환자는 응급실을 가지 마라 권역에. 근데 경증 환자의 판단을 환자 본인이라고 이 정부 관료가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가슴 그렇죠. 아파요. 뭐 이제 아파요가 끝이기 때문에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러니까요. 의사가 나눠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준을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출혈을 많아도 본인 의식으로 전할 때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중증이다. 중증인데 중증 그렇다라고 방송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 예. 단순한 어지럼 정도 실제로 환자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그게 뇌졸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 자체가 심근경색 협심증의 어떤 증상이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장관막 백색 같은 그런 심각한 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실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응급실을 갔을 때 본인 부담률이 이번 추석부터 또 90% 올린다네요. 네, 경증으로 네, 네. 판단될 때는 그렇죠. 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경증이라는 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환자가 갔는데 의료진이 경증이라고 판단해서 수납 이제 돈을 계산하러 갔는데 90%. 이게 90% 본인 부담해라. 의료 원장이 또 난리가 와, 나는 거죠. 응급실은 더 비쌀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국은 의료비를 낮추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의료비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 예. 이번부터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난 28일에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추석 명절 비상급 대응 주간으로 선정해서 예, 예. 뭐 응급 권역 의료센터나 또는 이제 응급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료비 250% 인상한다고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시하겠으나 예. 문제는 이런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상승 그리고 경증질환의 의료보험 이제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고 이전에도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의 이 방향이 과연 이제 국민의 부담만 증가하는 쪽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대책들은 사실 미봉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내놓은 대책이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이달 4일 군의관 15명 배치하고 9일부터는 8차에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와, 235명. 우리나라의 이 군의관들이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왜냐하면 아니 이 군의관이니까 군의관과 예. 의사잖아요. 지역 봉보일하는 분들도 결국은 그 자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군대 그 안에서 또. 군대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예, 역할을 해야 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지역의 진료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다 차출돼서 또 이리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긴 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예. 이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권역응급센터를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왜냐하면 그 온 분 중에 8분만 응급 그 전문 의사 전문이고요. 전문. 그 외에는 타카 전문이에요. 아.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왔다고 해서 사실 그걸 적응해서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불만도 장난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여기 가라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는데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좀 이렇게 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뭐 하루에 한 10명, 20명 이렇게 보던 공중보건의 분들이 진짜 아비규환인 그 응급실에 가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효율적으로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 사실 그것도 의문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병원은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쨌든 거기 있는 예. 사람이 지금 이리로 오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10명이든 20명이든 1명이든 또 아프신 분들이 진료를 계신데 받던 분들이 그런 것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결국 지역 의료도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원이든 감축이든 여러 가지 문제든 뭐 방법적인 문제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의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2,000명이나 정원된 신입생조차도 집단 휴학을 할 거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